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에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엄마의 사진이 중앙에 놓여 있었다. 민요 언니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를 안아주시던 따뜻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5년 전 여름 저녁, 강남의 우리 집 식탁이었다. 밥을 먹다 말고 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엄마의 숟가락이 멈췄다. 아빠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민요 언니는 얼굴이 하얘졌고 민준 오빠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포옹해 주셨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가족의 사랑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다. 그 후로 삶은 조용히 변했다. 나는 회사에서 마케팅팀에 있었고 지은이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우리는 홍대 근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다. 엄마는 지은이를 새 며느리라고 부르며 웃으셨고 아빠는 우리 둘의 손을 잡고 건강하라고 말씀하셨다. 민유 언니는 점점 거리를 두었다.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남편의 회사 일로 바빴다. 민준 오빠도 비슷했다. 그래도 부모님의 지지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회사 동료들이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지은이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도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지은이가 나를 안아주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이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은 매번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다. 민경아, 밥은 잘 챙겨 먹니? 지은이도 잘 지내지? 그 목소리가 내게는 세상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폐암 초기였다.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나는 모든 일을 미루고 병원에 머물렀다. 지은이도 함께였다. 민요 언니와 민준 오빠는 주말에만 얼굴을 비추었다. 언니는 병실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민경아, 너 때문에 부모님이 더 힘드실 거야.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그러나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빠도 내 얼굴 보면 힘을 내신다. 아빠는 수술을 받으셨고 잠시 호전됐다. 우리는 다시 가족 식사를 했다. 아빠는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고맙다. 우리 민경이를 잘 부탁한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 품에서 울었다.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다시 느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유 언니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다. 전화로도 잘 안 받았고 집에 오라고 해도 핑계를 댔다. 민준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모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내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아빠의 병세가 다시 악화됐다. 병원 복도는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퇴근 후마다 달려가 엄마와 함께 밤을 지새웠다. 지은이는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우리를 챙겼다. 민유 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었다. 언니는 병실 문 앞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더 피곤해하신다. 내가 좀 물러나 주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경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 아빠도 내 목소리 들으면 좋아하신다. 아빠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내 이름을 불렀다. 민경아, 행복해라. 내 선택 존중한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아빠는 그해 겨울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차분하게 치러졌다. 민유 언니가 모든 걸 주도했다. 나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엄마는 아빠 사진 앞에서 울다가 쓰러지셨다. 나는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다. 지은이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봤다. 민준 오빠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아빠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 곁을 지켰다. 지은이는 매일 저녁 병원으로 왔다. 우리는 엄마에게 작은 행복을 주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지은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 민경이를 부탁해요. 민유 언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병원에서 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민경아, 너 진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사회가 어떻게 보겠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나는 대답했다. 언니,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 언니는 코웃음을 쳤다. 행복. 그게 가족을 망치는 행복이냐? 엄마는 점점 약해졌다. 마지막 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경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엄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이제 부모님은 둘 다 떠나셨다. 나는 장례식을 준비하며 지은이와 함께 울었다. 민요 언니와 민준 오빠는 장례식장에서 나를 피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진짜 배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요 언니 집 거실이었다. 나는 지은이와 함께 갔다. 민준 오빠와 언니 남편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아빠와 엄마의 유언장이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경아, 너는 이 집안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와 상의하셨어. 내가 그런 생활을 하는 한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는 멍하니 물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민준 오빠가 서류를 밀어주었다. 여기 봐, 부모님께서 유언을 수정하셨어. 너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간다. 이유는 명확하다. 내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나는 서류를 읽었다. 정말로 부모님 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날짜는 엄마가 입원한 후였다. 엄마가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어떡해? 언니가 말했다. 우리가 설득했어? 부모님도 결국 이해하셨어. 너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할까 봐 걱정하셨어.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민경아, 진정해. 그러나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 커밍아웃 했을 때 안아주셨잖아. 민유 언니는 차갑게 웃었다. 그건 부모님의 자비였어. 이제 부모님 없으니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부모님 뜻이라고? 증거 있어? 언니는 서류를 흔들었다. 여기 있잖아. 변호사도 확인했어. 너는 이 집안에서 지워졌어.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초대 안 할 거야. 민준 오빠는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이가 나를 부축해 데리고 나왔다.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울었다.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살아계실 때의 연기였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왜요?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지은이는 나를 안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을 거야. 하지만 형제들은 달라.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자.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서류를 확인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은 유효해요. 부모님이 수정하신 거라면요.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리 없다고 믿었다. 나는 민효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솔직히 말해. 부모님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경아, 너 아직도 모르겠니? 부모님은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진심은 아니었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소리쳤다. 언니, 그게 가족이야?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나를 지우는 게? 언니는 차갑게 답했다. 가족은 명예를 지켜야 해요. 내가 레즈비언인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 민준 오빠도 동의했어. 민준 오빠에게도 연락했다. 오빠 진짜야? 오빠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경아, 미안하다. 하지만 언니 말이 맞아. 너는 우리랑 다른 길을 갔어. 이제 각자 사는 거지? 나는 지은이와 함께 부모님 묘지를 찾았다. 비석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아빠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참으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경 씨 가족이랑 사이 안 좋다며. 나는 사직서를 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은이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나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효 언니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민경아, 내 물건들 정리했어. 집에서 가져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운 그들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지은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고 매일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모른다.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내린다. 그러나 밤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그리고 형제들의 배신이 떠오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혈연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 가족은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지은이는 내 가족이 됐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산다. 그러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가끔 민효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족 행사에 초대받지 않는다. 조카 얼굴도 못 본다. 그게 내 선택의 대가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그 사랑은 형제들의 편견 앞에서 약했다. 사회의 압력 앞에서 무너졌다. 나는 이제 혼자서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혈연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조건적인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